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예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바로 6.25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 2,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좀 이게 달라짐이 없네요, 아스라님. 뭐 달라짐이 꼭 있어야 되나요? 가끔씩은 좀 다르게도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 번쯤 한번 노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6.25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 제목은 얘기하지 않지만 한 영화의 감독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영화 감독님은 6.25 관련된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인데, 근데 이분이 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영화인데, 그래갖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오지에 살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리서칭을 했대요. 그러는 과정에서 괴담 같은 거를 듣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영화 자체가 2000년대 초반 영화였고 리서칭 자체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90년대 말부터 리서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실제로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암울한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터뷰를 깊게 할 수밖에 없는 대화 주제가 돼버렸대요. 예. 아무래도 그냥 가볍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몇몇 마을에 몇몇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야기가 강원도에 있는 한 마을이었대요. 여기도 진짜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대요. 오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펑펑 터지는 듯한 소리가 좀 들리고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던 해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난다. 근데 후에 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 가서야 전쟁이 났다라고 알게 됐다. 그런 마을에 살던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50년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3년간 전쟁이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쟁이 8년 동안 지속된 줄 알았대요. 예.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펑펑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분 연세가 전쟁 당시 17살인가 18살 정도 됐었대요. 예. 어느 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마을로 올라오더래요. 마을로 올라와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이 난 줄 모르니까 그분들은 예. 그냥 군복이라는 걸 몰랐대요. 그분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복인지도 모르는데 산에서 조난을 당하셨나 보다. 그래갖고 그분을 막 집에다 모셔갖고 막 치료해주고 같이 마을에서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완치가 되고 나서 내려가시더래요. 결국 다시.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 3명을 데리고 또 마을로 올라오더래요. 예. 마을로 올라오셔갖고 저희 좀 숨겨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분들을 숨겨드리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대요. 그분들이. 정착을 했는데 전쟁통이잖아요. 예. 전쟁통이어서 이분들은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분명 여기는 사람도 많이 올라오지 못할 정도의 오지고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굉장히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그분들이. 네네. 어느 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부르려고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목을 메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압박감을 못 이기신 거죠. 이유를 몰랐대요. 할머니 말씀이 도대체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당혹스러웠대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한 분도 뒤따라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편지를 한 통을 남겨놓고 떠나더래요.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이 마을이 안 좋은 일에 휩쓸릴 수 있다. 평화롭게 살아가시는 이 마을을 해를 끼칠 수 없다. 이러면서 마을을 떠나신 거래. 그런 편지를 딱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대요.
그 두 분이 오시는 거래요. 예. 근데 너무나도 많이 다쳐서 오신 거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 머리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몇 개월간 같이 지냈던 식솔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갖고 걱정되는 마음에 치료를 막 했는데 치료가 다 되고 나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고 며칠 후에 또 사라지더래요. 편지 한 통 남기지 않고. 예. 그런 생활을 8년을 하셨대요. 근데 뭔가 나중에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래요. 전쟁은 3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은 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우리 마을을 찾아왔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어머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신 할머님은 그때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진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끼도 안 먹는데 사람 모습이 변하지 않더래요. 와. 그런 식으로 8년 동안 자기들을 찾아오더래요.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렛마을 생활을 하면서 느끼기에 전쟁통에 돌아가셨는데 죽어서도 안식을 찾기 위해 우리 마을을 찾아왔구나. 예.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고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 학도병들을 모집할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쟁이 났는지는 알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내던 마을은 오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모집을 하러 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후비진 곳에 있던 마을이었대요. 근데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물건을 좀 사려고 아랫마을에 갔다가 학도병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래요. 그래갖고 마을로 올라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알렸대요. 우리 애들 다 잡아간다고. 아랫마을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을이 되게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분들은 전쟁이 났다라고 인식을 했다 보니까 마을을 닫기 시작을 했대요.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왜냐하면은 어차피 못 올라올 거 본인들이 아니까. 그렇게 한 1년 정도 동안 진짜 외부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을에서 그냥 끼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예. 근처에서 펑펑 뭐가 터지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서우신 거죠. 결국 우리 마을도 이제 걸리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막 덜덜덜 떨고만 있었대요.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차에 황색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쪽으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총을 딱 들이밀면서 음식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총을 들이미니까 이분들은 머릿속으로 이제 어느 진영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본인의 목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음식을 막 다 갖다 줬대요.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만 너는 우리 따라와라 막 이러더래요. 그 마을에 정말 병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던 사람이 그때 당시 할아버지밖에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그 황색 군복을 입은 흔히 얘기한 북한군이죠. 황색 군복이니까 아마 북한군이었겠죠. 그분들을 이게 쫓아서 내려가게 됐대요. 내려가다가 우리나라 군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군사를 만나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됐대요. 총격전 도중에 그 할아버지가 도망을 치게 된대요. 본인이 도망을 쳐가지고 다시 마을로 올라왔대요. 마을로 올라오는데 그 총격전에서 우리나라 군사가 이겨갖고 저 사람을 쫓아가보자 해가지고 마을로 남한군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남한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는 도대체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마을은 어떤 상태인 거냐라고 하면서 물어보길래 마을 가장 어르신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우리 마을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사정을 막 설명을 했대요. 군인들이 그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만 좋은 일 아니니까 모른 채로 앞으로 살으시라고 하면서 내려가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근처에 먹거리나 그런 걸 찾기 위해 갖고 산을 어느 정도 뒤져야 되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북한군이 와가지고 음식들을 다 가져갔다 보니까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군이 내려가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 먹을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을 했대요. 산을 뒤지는데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남한군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처에서. 오.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보고 나서 안쓰럽다는 생각보다 이 근처에서 누가 죽었으니까 수색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마을의 존재가 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그래갖고 그 시신을 마을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마을에다가 간단하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장례를 치러주게 된대요. 장례를 치러주니까
이분들이 그날 저녁부터 자꾸 뭔가 이상한 꿈 같은 걸 꾸더래요. 무슨 꿈인가 하면서 다른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동네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을 막 다 총살을 하고 어허.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막 그러는 꿈을 꾼다고. 이런 꿈을 막 꾼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마을 동네 분 중 한 분이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을 꺼내서 마을 먼 곳에다가 갖다 놓자고. 그러면은 시신이 멀리서 발견됐으니까 그쪽을 수색하지 않겠냐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불안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인간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어떻게 무덤을 다시 팔 생각을 하냐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버렸대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가장 어리면서 육체 상태가 좋았던 그 할아버지 한 분과 자기 아버지가 시신 둘을 업고 마을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마을 외곽 쪽으로 막 이동을 하는데 시신을 약간 망태 같은 데 이렇게 넣고 끌고 갔대요. 예. 망태 같은 데다가 넣고 둘이서 멧돼지 들쳐 매듯이 메고 그리고 나서 한 구 한 구씩 옮기기로 자기가 시신을 메고 앞에 아버지가 가시고 자기가 뒤를 이렇게 쫓아서 시신을 메고 가고 있는데 망태자루가 막 움직이더래요. 예. 분명 이미 묻힌 채 일주일 정도 된 시신이 뭐야? 막 움직이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저거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절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러면서 막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갈 길 가시니까 이제 이분 생각은 우리가 진짜 불안감에 이상한 걸 보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녁이 돼가지고 산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래요. 예. 노숙을 하는 내내 망태가 막 움직이더래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너무 신경이 쓰이더래요. 열어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열어봤대요 그거를. 열어봤는데 말하기 좀 껄끄럽지만 시신 안에 쥐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허. 시신을 갉아먹고 있더래요. 예. 망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찔움찔 거리고 있던 거죠. 망태가. 그 모습이 뇌리에 꽂혔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날 망태를 재빠르게 딱 닫고 누워갖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그 모습이 막 떠오르더래요. 아무래도 너무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네. 계속 떠오르다가 진짜 못 자겠다 한 다음에 그날 밤을 새고 다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멀리다가 시신을 버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대요. 예. 근데 한 구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또 정리를 하기 위해 갖고 시신을 또 망태에다 또 집어넣기 시작을 했대요. 예. 집어넣고 또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갖다 버린 곳에다 멀리니까 또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등에 메고 있던 그 막대기를 던지더니만 자기 쪽을 해가지고 자기 뒤쪽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 너도 빨리 와 하면서 막 뛰더래요. 뭐지 하고 정면을 딱 봤더니만 자기가 망태를 열고 봤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앞쪽에서 총을 들고 걸어오고 있더래요 본인한테.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갖고 막 뛰어갔대요. 마을까지 뛰어서 도망을 쳤대요. 그렇게 마을까지 뛰어서 도망쳐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귀신을 봤다 그런 얘기를 막 하지만 마을 사람들 머릿속에는 시신을 그럼 마을 근처에다 지금 버린 거냐, 이게 걸리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불안감에 진짜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라 하더래요. 결국 이제 그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이서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됐대요. 시신이 없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잠깐 그 사이에 설마 시신을 발견했나? 그러면 이 주변을 수색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마을을 돌아가기가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왜냐면은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나올 때 봤던 마을 사람의 눈빛들이 이걸 처리 못하면 니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눈빛이었대요. 살기.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안을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내가 이거를 지금 시신을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을에서 뭔 짓을 당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랑 같이 그 할아버지가 노숙을 한 3일 정도 하게 됐대요, 산에서. 근데 시대가 시대고 잘 먹지도 못하는 시대는 3일간 노숙을 하면서 진짜 얘기해 주시는 게 나무 막 껍질 벗겨먹고 막 그 정도로 버텼대요. 근데 사람이 그쯤 되면 이제 배고픔에 미쳐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마을을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몇 년간 같이 본 사이인데 설마 죽이기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마을을 들어가게 됐대요. 마을을 들어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다가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욕을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에 시신 어떻게 처리했길래 시신이 자꾸 우리 마을로 걸어오냐고. 그.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마을을 떠난 그날 밤에 저벅저벅거리는 소리가 마을 안을 계속 울리더래요. 뭐지란 생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잠을 자다가 나와갖고 마을 밖을 딱 보니까 군복을 입은 시신이 이렇게 걸어다니더래요. 걸어다니다가 해가 뜰 때가 되면은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신을 업어갔던 그 장소를 향해 갖고 걸어가더래요. 다음날도 또 와가지고 시신이 걸어다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는 2명이 돼 있더래요. 그게 처음에 봤던 쥐에 파먹고 있던 그 시신이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안 가더래요. 단체로 불안감에 헛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당시 네.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래서 자기한테 아들 잘 들으라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식량을 챙겨주겠다고, 당분간 마을을 떠나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마을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데리러 가겠다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어라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식량이나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갖고 자기를 마을에서 내보냈대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그분도 그때 당시 이제 18, 17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그런 얘기를 듣고 혼자서 밖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래요. 마을 밖에. 노숙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도망을 쳤지만 다음날 새벽에 잠도 안 오고 마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마을 쪽 이렇게 딱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저벅저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또 군복을 입은 시인 두구가 마을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경 날카롭게 서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깨가지고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막 다가왔대요. 다가오니까 이제 본인 서 있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횃불 들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시신을 마주보게 된 거래요. 시신을 딱 마주보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 중 몇 분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마을 좀 놔달라고, 네. 지금 우리도 불안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미안한 짓을 했지만 한 번만 좀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빌기 시작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네. 그거를 진짜 두 분이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어르신 한 분이 제발 내가 따라갈 테니까 우리 마을은 살려달라고, 원한이 있으시면은 나한테 풀지, 아직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가족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쫓아가게 놔두라고, 그리고 마을은 놔달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드신 분이 그 앞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그 두 분한테 막 빌더래요. 네. 그러다가 그 말을 들은 그 두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만 그럼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분들을 따라간대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확실히 불안감이나 그런 게 되게 크다라고 느꼈던 게, 네. 막 저 어르신을 쫓아가야 된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보다 이제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마을은 괜찮을 거야, 진짜 괜찮아질 거야, 막 그런 말을 하면서 버텼는데 다음날부터 그 어르신이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아는 얼굴이잖아요. 처음에는 귀신인지도 몰랐대요. 예. 어르신 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딱 물어보는데 니들 때문에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옥에서 있을 거라고, 오. 너무 억울하다고, 니들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나이가 많은 순서로 집을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우와. 다음날이 되면은 원인 모르게 돌아가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마을이 진짜 불안감이 끝자락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더래요. 혼을 걷어가 버리니까. 네, 그쵸. 이분들이 예. 못 쫓아오게 단체로 이주를 해버리자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먹을 거 막 이런 걸 잔뜩 챙겨갖고 보찜을 싸들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대요, 마을에서. 마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좀 멀리 떨어진 산 깊은 곳에다가 움막 같은 걸 차려놓고 지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 주가 지금 거의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불안감에. 그러면서 자꾸 헛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다고, 그리고 이번엔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군인 둘을 데리고 왔다고, 예.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 중에 대표하던 어르신이 저런 사람이 하나둘씩 늘 때마다 위험 부담은 커진다고. 저 사람이 잠들 때 우린 도망을 치자. 저 사람을 놔두고. 그런 선택을 했대요. 그렇게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갔대요. 며칠 후에 처음 버렸던 어르신이 찾아오더래요.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두 번째로 버렸던 사람이 또 찾아오더래요. 예. 얼굴이 반이 날아간 채로.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나를 버리고 가가지고 산속을 헤매다가 군인을 만나갖고 내 팔이 없어졌어요. 내 팔 어딨어요? 막 이런 말을 하고, 도망을 치다가 뭐에 맞았는데 왜 한쪽 눈이 안 보여요? 막 그런 말을 하고. 와. 사람들이 다 미쳐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생기더래요. 예.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그러던 차에 전쟁이 끝나게 됐대요. 시간이 이제 시간대로 흘렀으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좀 걷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을을 찾아갔대요.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날 시신을 파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끊더래요, 스스로. 그러면서 목숨을 끊기 전에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했던 말들이 그거래요. 다 마을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절대로 우리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제발 좀 그만 나타나줘. 와. 이런 말을 하면서 동네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죄송하다고 빌고 막 그러다가 다 목숨을 끊더래요, 스스로. 이분은 그런 걸 봤대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마을에까지 미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었다라고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와. 거의 그냥 마을 하나가 초토화가 됐네요. 초토화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감독님이 들으신 얘기고, 예.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호. 예. 저도 촬영을 되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뵌 적이 있어요. 6.25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을. 아, 그렇죠. 생존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50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수두룩하게 계시고. 그럼요.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겪으셨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서 만났어요. 6.25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면서 생존자들을 이렇게 만나갖고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정말 전쟁을 적나라하게 겪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정신병원에 계신다. 가족들을 만나 뵙고 나서 인터뷰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가족들을 만나 뵙죠. 그래서 방송의 취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방송은 6.25의 이제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담기 위해서 겪으셨던 일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이러면서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듣다가 본인 아버지가 겪으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았다. 한번 여쭤는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 봬요. 만나 뵀는데 진짜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어르신들 살 빠지는 거야 일상이라고 하지만 네. 나이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뼈밖에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셨고 그냥 계속해가지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때 암담했던 현실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 하면서 운을 딱 떼자마자 그분이 옆에 있던 물건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때의 기억을 꺼내게 하냐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발악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원 내였잖아요. 간호사들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진정제 놓고 막 하니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인터뷰 못 하실 것 같다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병원에서. 그래갖고 일단은 가족분들 인터뷰라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가족분들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 스태프들은 흡연을 하잖아요. 인터뷰를 딱 시작하려고 모든 세팅을 끝나고 나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담배 한 대나 피고 시작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입원해 계신 분의 아들분이 저도 그럼 같이 담배나 피시다 이러면서 딱 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저희랑. 담배 한 대를 딱 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어떤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 기억이 떠올리기 싫으시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더니만 담배 한 대 싹 무시고 푹 푸더니 한다는 말이 또 보셨나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쟁 중에 군인이셨던 분이 아니래요. 그럼요. 전쟁 중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마을들처럼 전쟁인지 모르고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갖고 사실 저분은 전쟁을 겪지 않으셨다고. 왜냐면 마을에서 그냥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분은 그럼 왜 저렇게 반응을 하시냐.
이러니까 또 그분이 담배를 탁 피시더니만 저분 친구 중에 군인이 있었다고. 마을로 도망쳐온 군인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군인분이 마을에서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자꾸 군대 얘기를 하고 전쟁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더래요. 분명 우리 아버지는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던 사람인데,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상하리만치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눈앞에서 봤던 것 마냥 전쟁의 참상을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막 몇 날 며칠을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렸을 때니까 아빠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진짜 울면서 막 장난 아니었대요. 그러던 차에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신병원을 가기 전에 무당을 찾아가게 됐대요. 좀 자기가 자리를 잡고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계속해가지고 밤만 되면 막 그때 생각나냐고,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내 얼굴이 날아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런 말을 밤마다 하시더래요. 예.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총을 맞아갖고 이런 얘기를 막 밤마다 하시는데, 그 어르신의 아내분은 그냥 해탈하신 상태가 돼버려졌고, 자식 입장에서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해탈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 자녀분이 나이가 차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무당을 찾아가든 뭘 하든 해가지고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돌려봅시다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진짜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게 됐대요. 예. 아버지를 모시고 무당집 문을 딱 여는 순간 무당이 토를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모습을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러시냐고. 한 명은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있고, 한 놈은 얼굴이 없고, 한 명은 팔다리가 다 없네, 이런 얘기를 막 뱉어내더래요. 예.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더래요. 전쟁 겪으신 분이셔. 근데 영가들이 니네 아버지 다 쫓아오고 있는 거라고. 왜요? 이랬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더니만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말을 잘못 뱉었다고. 내가 말을 정말 잘못 뱉었다고.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아들분이랑 아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자니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셨던 곳에 살았잖아요. 네. 이 말을 해주셨던 아들분은 너무 어렸을 때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상처를 입고 마을로 도망을 쳐온 군인 한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치료를 해주면서 친해졌대요. 나이가 같았대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같아갖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아버지가 그 말을 한 거래요. 전쟁이란 단어를 몰랐대요, 그분은. 전쟁이 뭔데 그렇게 힘들게 싸워? 우리 마을처럼 평화로운 곳에 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 라면서 그 상처를 입고 온 군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내려가고, 본인 말로는 그날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날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졌는데, 아버지가 무당 앞에서 한다는 말이 그 친구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찾아온다고. 예.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그런다고. 내 친구들한테도 너 따라가면은 평화로운 곳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아마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이러면서 전쟁 중에 돌아가셨던 영혼이 자꾸 자기한테 오더래요. 예. 와가지고 밤마다 그러더래요. 확실히 여기는 평화롭다. 내가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걸 봤는데 하면서 전쟁통에 봤던 모습들을 막 묘사를 하면서 밤마다 괴롭히더래요. 옆에 있던 사람이 총을 딱 맞았는데 팔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막 오. 그런 얘기를 밤마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서 계속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본인이 겪은 것 마냥 머릿속에 막 그려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무당한테 막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분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 좋은 역사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다고. 난 저분들이 너무 안쓰러워갖고 내가 꼭 어떻게든 간에 해드리고 싶다고. 이러면서 구판을 엄청 크게 벌여갖고 그 어르신이 괜찮아졌대요. 일시적으로.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서 아버지 웬일로 술을 드시세요? 이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상행동이 시작되더래요. 무당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냐고. 무당이 한숨을 쉬더니만 너무 많은 영이 있다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영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올 때마다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리고 저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6.25 때 전사하셨던 분들은 저분을 쫓아올 거라고 이미 너무 채취가 많이 남았대요. 냄새가 많이 묻었구나. 네, 그래서 저분은 힘드실 것 같다. 나도 어떻게 해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무당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부터 아버지가 다시 이상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래요. 예. 그걸 저희가 인터뷰를 들었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방송에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겪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안 되셨다 그냥 얘기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전쟁의 참상이 과연 어디까지 남았을까. 왜냐면은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사실 겪으신 분들도 아닌데 겪으신 이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겪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데.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 이런 일을 겪으신 거죠. 야, 근데 그 냄새가 또 묻어 있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닐 거라는 그 말조차도 소름 돋네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만나뵀던 그분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았고 몸 상태도 성해 보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대부분 저희가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모든 어르신들이 얘기를 꺼내시면 한 10분간 아무 말을 못 하셨어요. 오죽하면 몇 분은 진짜 저희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혹시 술을 먹고 인터뷰를 해도 괜찮냐고. 맨정신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진짜 나이 있으신 어르신인데 소주 원샷 하시고 인터뷰하신 분도 계시고 옆에서 보면은 진짜 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막 난무를 해요. 근데 방송에 실을 수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난무해요. 이게 보면 저희 할아버님만 해도 전쟁 때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때까지 저희가 정말 설득을 했던 게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참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힘겹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네, 그쵸. 그래서 이날을 잊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근데 확실히 남들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느꼈던 건데 확실히 끔찍한 역사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상에 대해서는. 그쵸. 예.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 이야기이긴 했거든요. 그쵸. 저도 감독님한테 얘기 듣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전설의 고향 느낌이긴 했거든요. 이거. 예. 근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게 말씀을 하셨다고. 장난스럽고 뭔가 그런 농담 조가 아니라. 네, 그쵸. 그래갖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가 소름 돋고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나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텐데 그 한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지금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났고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한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